안녕하세요. 더불어 건강한 사회를 위한 일푼 약사입니다. 일단 우유랑 약은 거의 무조건 피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약이 대부분의 약들이 우유에는 잘 안 녹거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약을 우유와 물에다가 녹였을 때 얼마만큼의 시간 차이가 서로 나는지 약이 녹는데 네. 실험해 보려고 가져갔고요. 이쪽에 동량의 이제 물과 우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방송을 촬영하면서 한번 약을 녹여보고 약이 실제로 우유랑 물 둘 중에 어디에서 잘 빨리 녹는지 녹는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오. 비교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넣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두고 이제 조금 저희가 있다가 한번 촬영하면서 네. 촬영이 끝난 뒤에 얼마나 녹았는지 얼마나 녹았는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확인해보고요. 하겠습니다. 우유와 물에서의 약이 녹는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녹는 속도가 다르면 작용하는 효과도 같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네. 일단은 우유와 약을 같이 드시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라떼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와 약을 같이 드신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드는 게 카페인이 약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도 있지만 네. 요즘 커피에는 뭐 우유라든지 생크림, 휘핑크림 같은 여러 가지 유제품들이 많이 들어가죠. 네, 유제품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약이 녹는데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날지를 거기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우유가 빠진 아메리카노는 어떨까요? 아메리카노 괜찮을까? 저도 사실은 카페와 약국을 같이 하고 있어서 커피를 진짜 많이 마시는데 아메리카노랑 약을 같이 먹을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약이 커피나 뭐 혹은 다른 뭐 오렌지 주스라든지 네. 다른 음료들과 함께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약들이 실험이 되는 조건이 물과 함께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로 실험이 맞아. 되기 때문에 네, 밝혀진 게 그렇죠.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커피는 약과 함께 먹으면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고요. 저도 커피랑 먹는 경우가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아예 또 확답으로 커피랑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음. 말하기는 어려운 어렵다.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약들이 네네.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카페인을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카페인하고 서로 상극이거나 이미 카페인이 들어있는 약이거나 네. 혹은 카페인을 같이 섭취를 하면은 안 좋은 질병이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유리 약사님이 실제 겪으신 일이 있으시다고? 네,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인데 우리가 비염이나 호감기에 걸렸을 때 혹은 다이어트 약을 먹을 때 커피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고양이를 키우면서 고양이 털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알레르기 비염 약을 달고 살고 살 뺀다고 식욕 억제제를 먹었고 아메리카노도 하루에 3잔씩 먹었던 커피 중독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네. 괜찮으셨어요? 장난 아닌 것 네. 같은데? 부정맥 왔을 것 맞아요. 같은데? 이 모든 약을 커피랑 함께 한 방에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죽을 뻔했고 왜냐하면 코막힘 약이랑 식욕 억제제, 커피 셋 다 교감신경을 엄청 흥분시키는데 이걸 한 방에 먹으면 상승작용도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가슴은 엄청 두근거리고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손은 덜덜 떨리고 밤에 한숨도 못 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커피를 먹었을 때 잠이 잘 안 온다 이런 분들은 네. 코막힘 약이나 다이어트 약이나 커피를 동시에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국에 다니다 보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일반 약으로 사는 케이스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약들에 이미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맞아. 생각보다 많아요, 네. 진짜. 뭐 판피린, 판콜, 이제 머리 아프거나 생리통에 먹는 진통제, 그 두통약에도 두통이 머리가 확장돼가지고 이렇게 아픈 경우가 있는데 그걸 억제하려고 카페인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에는 기관지 확장작용이 있어가지고 기침 감기 약에도 카페인을 그런 기관지 확장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이 그 카페인에 들어있는 약과 커피를 같이 먹으면은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기약을 먹으면 졸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카페인이 들어있는 감기약이랑 커피랑 같이 먹어버리면 카페인을 이중으로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카페인에 이제 민감하고 예민해서 커피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피곤할 때 약국에 와서 피로회복제 드링크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있거든요. 그런데 피로회복제 드링크에 피로회복제 앰플에 둘 다 활력을 위해서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서 먹게 되면 카페인을 또 이중으로 섭취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커피나 카페인에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은 잠이 안 오거나 조금 예민해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카페인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꼭 피로회복제를 드실 때 여기에 카페인이 들어있나요? 라고 약사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카페인이 약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커피 사장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약을 사러 오신 분들 중에 약을 타가시면서 이 약은 커피랑 드시면 안 됩니다. 혹은 오늘 오후까지는 커피는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진짜 커피를 안 드셔야 되는 경우거든요. 커피 사장이 커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경우니까요. 그렇죠. 매출을 포기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드시는 경우인데요. 철분제 자체도 굉장히 흡수율이 낮은 편이에요. 철분이라는 성분 자체가. 그거를 또 커피나 뭐 녹차, 이런 홍차 이런 것들과 같이 드시게 되면 더더욱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빈혈 치료를 위해서 철분을 드시는 경우에는 커피를 좀 피하시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철분제를 먹는 사람들은 일절 커피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걸 하나도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분제를 드시는 그 시간대만 피하시면 되고, 한 앞뒤로 2시간 정도? 그 정도 피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약사님들이 철분제를 복약지도할 때 이제 자기 전에 드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낮 시간대에만 커피를 먹고 잠자기 전에 커피를 안 드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에서 처방받으신 여드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 성분인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럴 때도 커피나 녹차와 함께 드시면 이 항생제 성분과 녹차나 커피의 성분이 서로 결합을 해서 몸으로 흡수가 잘 안 되게 하는 이런 작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여드름을 없애려고 비싸게 피부과 약을 받아서 사서 드시는 분들이 커피랑 먹고 약의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꼭 약을 드실 때 2시간 정도는 커피랑 시간을 띄우고 드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우유랑 먹었을 때 조금 더 좋은 약이 있거든요. 아까 전에 수연 약사님이 여드름약 얘기하셨는데, 여드름약에는 여드름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있고 피지를 말려주는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약이 있어요. 그런데 여드름약 중에 이렇게 피지 분비를 줄여서 피지를 싹 말려서 여드름균이 증식할 틈을 못 주게 하는 그런 약 같은 경우는 약이네요. 네, 아주 괜찮은 약이죠. 네, 로아큐탄, 아큐네탄 이런 거는 성인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 약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약들은 오히려 빈속에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이제 여드름약 타시는 젊은 분들은 대부분 아침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바쁘고 일이 많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약 드실 때는 빈속에 드시는 것보다는 우유 한 컵이랑 같이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실 때는 빈속 말고 무지방, 저지방 우유 말고 꼭 일반 우유로 약 드세요, 이렇게 복약지도로 하는 경우가 지방이 있어요. 들어있어야 자르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약을 먹는 중간에 이제 내가 진짜 커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메리카노보다는 라떼랑 먹는 게 차라리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통약이나 생리통약도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울렁거린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 차라리 우유랑 같이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중에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약, 그리고 두통약 중에서 브루펜 계열의 속을 쓰리게 할 수 있는 약, 이렇게 두 가지는 우유랑 같이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우유랑 함께 먹으면 궁합이 완전 최악인 그런 약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갑상선약, 신지록신이라든지 신지로이드 같은 그런 약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아침 공복에 드세요, 혹은 아침 식사 1시간 전에 드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약들은 음식물이나 혹은 우유랑 같이 먹게 되면은 약과 우유가 서로 위장에서 흡수되는 거를 서로 경쟁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일정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 약들이 농도를 못 맞추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게 지속되다 보면은 좀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아침에 우유 한 컵씩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약을 함께 드시게 되면 계속해서
갑상선 농도가 그쵸. 영향을 낮아지게 받겠죠. 되는. 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우유를 피하셔서. 꼭 피하고 네, 약을 드셔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아까 갑상선약이랑 마찬가지로 변비약도 반드시 우유를 피해서 물과 함께 드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변비약을 우유랑 같이 먹었다가 최악의 복통에 시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변비약을 우유랑 먹으면 배만 엄청 아프고 변은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거든요. 왜 네. 그럴까요? 원리를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게 보통 변비약들은 장용정이라고 해가지고 위에서 녹지 않고 장까지 가야 되는 약인데. 장까지 살아가야 하는 장까지 그거 가야 코팅돼 되니까 있어요. 네,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위에서는 안 녹도록 되어 있는데 음. 우유랑 같이 들어갈 경우에 그 기능이 상실돼서 상실돼서 위에서 녹아버리고 녹아버려요. 배만 아프게 되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걸 몸소 겪으셨군요. 그렇죠. 네. 너무 아프고 변은 안 나와서 변비약의 효과가 하나도 없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정리가 가능할까요? 정리를 해보려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눈 떨림에 먹는 마그네슘도 커피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헐. 아까 말씀하신 비염이나 코감기 약의 성분도, 철분제나 항생제 성분도 여러 가지로 이제 커피나 우유 등과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거, 함께 먹어야 되는 거 이렇게 복잡한 약들이 많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한 내용을 다 외운다기보다는 약국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데 내가 맨날 아침에 우유를 먹는다, 카페인을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먹지 말아야 될 것과 같이 먹어야 될 것을 약사님과 상담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맞아요. 약국에서 물어보시면 약사님들이 참 친절하게 잘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을 받으실 때나 약을 구매하실 때 이제 꼭 약사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시는 이런 습관을 가져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약사에게는 복약지도라는 것을 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고요. 대부분의 약사님들이 바빠 보이고 또 무뚝뚝해 보일 수 있어도 물어보시면 항상 친절하게 대답해드릴 맞아요. 그런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언제나 이제 약만 딱 받고 가지 마시고 약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시도해봐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약사를 더 많이 활용하시고 약사에게 더 많은 거를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우리 이거 봐야 되는데. 그러네. 맞다. 저희가 이제 한참 떠드는 동안 약이 많이 그러니까? 녹았을 것 같아요. 오 진짜요? 네. 오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있는 약이 얼마나 녹았는지를 한번 보고. 이거 위장약이라고 하셨죠? 위장약이 네. 거의 반절 이상 녹았어요. 녹았어요? 지금 네. 보시면은 이게 지금 촬영이 되고 있나요? 근데 이거는 꺼내봐야 될 것 같아요. 꺼내볼게요. 저희가 지금 우유에 들어있던 어떻게 됐을까? 위장약 똑같은 제품인데 거의 한 10분도 안 된 것 네. 같은데 지금? 보시면 거의 알약이 살아있어요. 지금 우유에 있던 아. 알약은 거의 녹지 않고 그대로 있고요. 네. 그리고 물에다가 녹인 알약은 거의 형체가 없는데 지금 다 부스러졌다. 네 지금 물에다가 녹인 거는 좀 꺼낼 수가 있을까요? 거의 안 보여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와. 그 비교가 진짜 확실하게 이거 한번 비교 같이 한번 해봐야 돼. 네, 들어봅시다. 똑같은 약인데 지금 똑같은 똑같은 조건에서 시간에 넣은 약인데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온도인데 이게 아파베닐린이라서 중간에 막이 있나 보다. 여기 지금 두께를 보면은 특히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카메라에서는 화면에서는 왼쪽 있죠. 화면에서 왼쪽에 보이시는 약은 물에 넣었던 약이고 지금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약은 우유에 우유에 넣었던 넣은 약이에요. 거의 저희가 한 20분간 떠들었나요? 20분 넘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20분 사이에 녹은 양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래서 뱃속에서도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약이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그럼 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딱딱했던 알약이 물러져서 형체가 없이 변하는 붕해 과정이 있고 그 붕해 과정 다음에 그 물러진 약에서 약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흡수되는 용출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붕해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붕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약의 효과가 완전히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커피랑 같이 약을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다른 것과 먹어도 되는가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제발. 제발.